그리고 오늘은 서울에 가요. 왜냐? 드디어 내일 대사관 비자 인터뷰거든요. 너무 떨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서울에 가보려고요. 터미널 가는 중입니다. 준비 완료. 필요 없는 거죠? 스벅에서 커피 사고 옷 갈아입고 이제 대사관에 갑니다. 원래 좀 떨렸는데 지금 그냥 너무 더워서 지쳐버려가지고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저기 엄청나게 이미 줄을 많이 서고 계시네요. 저도 저기 서야 됩니다. 인터뷰 이제 상세 내용과 왜 거절을 받은 것 같은지 저희 추측,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정리하는 거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인터뷰를 본 지 지금 3주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이 인터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올리고 싶었는데 저는 미국을 못 가게 됐을 때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래서 윤곽이 잡히면 함께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고, 제가 신청한 거는 J1 인턴 비자인데 J1 비자처럼 비이민 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조건 돌아올 거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제가 인터뷰 때 받은 질문들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이탈리아에서 뭐 이런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 질문에서 저가 떨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 질문의 초점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이어야만 하는 이유,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했는데, 아마도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라는 자체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나는 애초에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구직 활동할 생각이 없었고 나는 한국에 꼭 체류하고 싶고, 근데 이제 한국에 아예 자리 잡기 전에 좀 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냥 배우고 싶어 1년 정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딱 정확하게 You could have done it in Italy, but why do you want to go to the US?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 답변을 잘못한 게, 제가 Yes, it could be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던 것 같고, 제 생각에서는 그냥 I always wanted to be back to in Korea, but before that I wanted to try in US about like how the fashion industry goes on ther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좀 J1 비자에도 종류가 많은데, 뭐 J1 교환학생이 있고, 저처럼 인턴이 있고, 그 다음 트레이니라고 해서 경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인턴 비자였고, 근데 사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확실한 비이민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비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처럼 이미 학교를 다 졸업했고 더군다나 석사를 해외에서 해서 이미 해외에 여러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래요. 왜냐면 제가 프랑스도 갔고 폴란드도 갔고 이탈리아도 갔지만 결국엔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미국 가도 무조건 한국에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는 해외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애니까 어쩌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살짝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챗 GPT랑 이렇게 음성으로 인터뷰 준비도 많이 하고, 제가 같이 준비하는 에이전시 통해서도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룹으로 다 같이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영어 스피킹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3분도 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3분 안에 내가 어떻게 한국에 꼭 돌아올 거라는 걸 어필할 수 있지? 가장 큰 관건이긴 했는데 이제 거절돼도 또 할 수 있어요. 또 인터뷰를 신청해서 보면 되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1차에 봤던 거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입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거절됐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데 내가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그걸 입증하는 게 되게 좀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류상에서도 그 전과는 달라진 게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호스트 컴퍼니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또 호스트 컴퍼니를 바꾸면 수수료가 한 200만 원 가량이 들고 또 인터뷰를 볼 때마다 그 20만 원 정도의 또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인터뷰를 한 번만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회사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직무가 제가 딱 석사 때 배운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였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면 회사를 바꿔가면서까지 꼭 가야겠다는 아니었어가지고 다시 도전은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왜 떨어진 것 같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예상은 했거든요. 워낙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걸 싫어하는데 이미 있는 사람도 내쫓는 마당에 과연 나를 받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 막 제가 엄청난 신약을 개발하고 막 기술이 엄청나 막 AI 그 엔지니어 중에 막 천재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내가 떨어지면 물론 내 실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게 상황이 정말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붙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에 안 됐고 떨어지게 돼서 저는 다시 도전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국에서 좀 취업을 해보고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또 다른 해외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나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금 일해보고 자리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취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취준과 동시에 저는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꽤 호의적인 편이라서 그냥 제 유튜브가 커져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 릴스와 틱톡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요새 AI 영상 만들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조금 더 혼자 계속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국을 못 가게 돼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하루 울었어요. 좀 속상해서. 하지만 27세 여성이므로 극복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 일상도 여전히 담지만 또 동시에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브랜딩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랑 또 어떤 거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걸 공유하는 컨텐츠도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프리랜서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으니까 제가 셀프로 디렉팅해서 에디토리얼 화보를 만들어보고 그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떻게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작업물 플러스 브이로그 영상을 좀 더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졸업식 영상에서 올렸던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 방향성을 계속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직 일상만 담겨있는 건 아니고 브랜딩과 그다음에 스타일링, 이런 디렉팅 관련된 컨텐츠도 조금 더 담아서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